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레드비트 분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게 남성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임상 약학적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대 남성분들의 발기부전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레드비트 속 질산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안전성 문제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레드비트가 좋더라 이걸 넘어서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실제로 어떤 생화학적 과정을 거치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특히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효과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나?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50대 남성 발기부전 문제, 이게 단순 노화가 아니라는 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혈관 건강 문제, 특히 내피 기능 장애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 보면 절반 가까이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절반이나요? 네, 그러니까 발기부전하고 심혈관 질환이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혈관 내피 기능 장애, 그리고 산화질소 생성 부족, 이 두 가지가 공통 원인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기부전을 관리하는 게 더 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레드비트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레드비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그 핵심 성분이 뭔가요? 레드비트의 핵심은 식이질산염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 NO로 바뀌는 원료가 됩니다. 산화질소, NO? 네, 이 NO가 발기 과정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분자거든요. 음경 해면체 안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류를 확 증가시켜줍니다. 아, 혈류 증가? 네, 비아그라 같은 약들도 결국에는 이 NO 작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리인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질산염이 NO로 바뀌는 과정이 아까 잠깐 자료 봤는데 되게 독특하던데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장관 침샘 순환 경로라는 걸 따르는데 우리가 먹은 질산염이 일단 흡수됐다가 침샘으로 가요. 침샘으로요? 네, 거기서 농축된 다음에 다시 침으로 입안에 분비가 됩니다. 그때 입안에 있는 특정 박테리아들, 예를 들면 프레보텔라 속 같은 것들이 얘들이 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거죠. 와, 입안 세균이 그런 일을? 네, 그 아질산염이 다시 혈류로 흡수돼서 최종적으로 NO가 되는 겁니다. 제그레제스키 박사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NO가 혈류를 좋게 해서 뇌라든지 산소가 필요한 곳으로 잘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입안 세균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군요. 구강청결제 문제요. 아,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항균 구강청결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입안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이 NO 생성에 꼭 필요한 유익균까지 싹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레드비트를 열심히 먹어도 정작 NO로 전환시켜줄 일꾼들이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연구 보니까 이런 항균 구강청결제를 쓰면 레드비트의 효과가 최대 8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와, 80%나요? 그럼 레드비트 효과 보려면 그냥 일반적인 항균 구강청결제 사용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요? 네, 맞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레드비트 자체의 혈관 건강 효과는 좀 입증된 게 있나요? 혈압이라든지. 네, 관련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레드비트, 정확히는 그 안에 질산염을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 그러니까 혈관의 유연성이죠. 그게 개선되고 FMD 수치 증가, 동맥 경직도, PWV 감소도 좀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혈압 강화 효과도 물론 있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관 건강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장기적인 건강관리 도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거, 발기부전의 즉각적인 효과,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비아그라처럼요? 그 부분은 기대를 좀 조절하셔야 합니다. 레드비트는 약이 아니에요.
비아그라처럼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치료제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혈관 건강, 즉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기능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원. 네. 직접적으로 발기부전 치료 효과를 본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질산염 계열 약물이 발기를 유발했다는 그런 보고들은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근거 정도는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군요.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언제 먹는 게 좋은지. 보통 혈관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신다면 분말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스푼, 2테이블스푼 정도, 약 20g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품마다 함량이 다 다르니까 라벨 확인은 꼭 하셔야 하고요. 네, 라벨 확인 필수. 네. 그리고 만약 운동 능력 향상 같은 특정 목적이 있다면 활동하기 한 2-3시간 전에 드시는 게 혈중 NO 농도를 최적화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문제, 약물 상호작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PD5 억제제 약물 있죠? 네, 있죠. 이 약들이랑 레드비트 분말, 질산염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네, 절대 금기입니다. 둘 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혈압이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심각하게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와, 절대 금기.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다른 고혈압 약은 괜찮나요? 다른 고혈압 약물, 예를 들어 이뇨제라든지 알파 차단제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드비트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아, 그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레드비트 분말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짚어주셨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레드비트 분말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남성 성기능에 도움을 줄 잠재력은 있다. 그렇죠, 잠재력.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항균 구강 청결제 사용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아그라 같은 PDE5 억제제 약과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입안 미생물이 레드비트 효과에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다른 음식들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이 질산염 대사 과정 그리고 우리 몸의 NO 생성 능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